나는 정치인이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대선에서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난해 봄에 그러니까 총선 직후에 제가 화재 당선인 해가지고 예. 대표님을 후보님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제에서 기억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도 상당히 화제였는데 지금 이번 대선에서도 정말 화제입니다. 두 자릿수 지지율 최근에 오르고 있고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뭐라고 일단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제가 쌓아온 정치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킨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3년 전엔 제가 대선에 조력자 역할을 했지만은 이번에는 대선에 직접 뛰었을 때도 어느 정도 국민들께서 지지세를 보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3년 전에는 조력자였지만 이제는 주인공으로 예. 그리고 그 진정성이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어필이 되고 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김문수 후보하고 한덕수 전 총리가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에게 갈 지지도가 이준석 지금 후보께 지지도가 가면서 지금 어떻게 이런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확장성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 항상 이야기가 나왔죠. 네. 전통적 보수층 정도는 지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문수 후보의 계엄에 대한 모호한 태도, 그리고 또 부정선거를 과거 옹호한 듯한 발언,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좀 개혁보수 성향이나 아니면 중도 성향의 국민들은 찍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지금 확장성 한계를 보이고 있고, 그게 이제 이준석 표의 원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지율은 계속 오르겠네요. 저는 그런데 이제 전통적 보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계엄에 찬성했던 후보를, 사실상 계엄에 대해서 그 정부의 장관으로서 책임이 있는 후보를 밀어서 당선시킬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착각이 빨리 벗겨져야지만이 표의 이전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언제일까요? 그러면 그 착각 빠를수록 좋은데요. 그래서 시간 빨리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명 시점이 올 텐데요. 아,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구나. 내지는 이게 아니구나라는 그렇습니다. 시점이, 뭐 그게 사전 투표가 시작되면 뭐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전일 수도 있고요. 저는 계속 단일화나 이런 것들 떡밥을 흘리면서 네네. 그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단일화가 없다는 것이 명확해지면은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저는 근데 그것도 궁금했어요. 과연 이 후보님은 한덕수가 아닌 김문수로 최종 후보가 됐을까? 국민의힘이 될까라는 걸 사실 저는 예측 못했거든요. 저는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선 과정에서 사실 김문수 후보가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뚝심 하나로 이제 그렇죠. 새벽 9대8을 이겨냈어요. 들어 누웠죠, 솔직히 말하면은. 네. 그래서 이제 후보직을 확정 지은 건데, 저는 그래서 아마 김문수 후보가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일정 부분 동정표를 받긴 했지만은 한계에도 명확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꼿꼿 김문수가 지금까지는 동정표 내지는 어느 정도의 표를 흡수는 했지만 더 이상의 확장성은 없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선명한 투표 용지, 선명한 이준석 4번에 이름을 올렸고요. 단일화는 절대 없다. 오늘도 또 말씀하셨잖아요. 김문수 후보의 사태만이 단일화의 길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맞습니까? 예, 저는 김문수 후보가 정말 그렇게 뭐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고 싶고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즉시 사퇴하시면 됩니다. 시간을 끌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을 막는데 가장 유리한 진용이 짜여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이 본인이 어쩌다가 이제 후보로 올라오셔가지고 여기 당선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 이런저런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과거에 보면 확실하다라고 말을 했다가 어떤 상황이 좀 바뀌면, 그리고 그 이제 명분이 필요하겠죠. 대의 명분이. 무조건 변명만 하면 안 되니까 어떤 대의적인 명분이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또 이렇게 열려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제가 보통 이야기할 때 한 말들은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2023년에도 탈당을 예고했죠. 네. 예, 2023년 12월 27일까지 당에 어떤 변화가 없으면은 난 탈당할 것이다. 날짜가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쟤 못할 거야, 제가 창당을 어떻게 해, 이렇게 조롱하긴 했지만요. 저는 그냥 날짜가 되니까 실제 탈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제가 당을 만드는 데도 성공하고 사람들이 너 창당 어떻게 하니 돈 있니 이렇게 했지만은 온라인상으로 그냥 저희가 명부를 모아서 다 창당했고요. 그 다음에 개혁신당을 만들어서 지역구 당선자, 비례당선자 만들어내면서 정석적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네. 저는 지금도 제가 예고한 것에 대해 가지고는 한치 흔들림 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준석 후보가 말한 대로 단일화는 없을 것인지 아니면 뭐 선거 바로 임박해가지고 성사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본색, 미끼 이런 단어까지 쓰면서 결국은 할 것이다. 왜 그렇게 주장한다고 보시나요? 그러면 원래 수준이 맞는 사람들 있습니다. 보면은 본인의 수준에서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 위치에 있으면 그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주장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분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얕은 시각으로 정치를 보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대의 명분을 쫓아가는 것이고 저는 정치하는 데 있어서 이게 옳은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라면은 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이 길을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노무현이 아니니까 이재명은 그런 길을 선택하는 거겠죠. 이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인상적으로 대표님이 후보님이 말씀하신 거를 받아들였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의 그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런 미끼에 대해서 넘어갈 수도 있고 내지는 흔들릴 수도 있고 손잡을 수 있는데 절대 그런 상황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이런 어떤 단호함 그러니까 후보님의 이런 단호함에는 혹시 홍준표 전 시장의 응원 이것도 한몫하나요? 저랑 뭐 성격이 비슷해서 홍준표 시장님 예전에 독고다이다 소리도 들었는데 비슷해요, 근데? 그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고 뭐 이렇게 말을 왔다 갔다 하겠느냐 정치하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토론 2번 토론 일단 만족하시죠? 솔직히 두 번째 토론은 이재명 후보가 이상한 전략을 들고 나와가지고 답변은 안 하고 계속 훈계하는 거로 일관했거든요. 그렇죠. 좀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네. 저렇게 침대 축구를 구현하는 사람이 뭐 지금 대선에서 다소 본인이 유리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과연 저 전술로 트럼프를 상대할 수 있을까? 저런 식으로 뭐 트럼프 앞에 가가지고 훈계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 보거든요. 굉장히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그 1, 2차 토론회를 거치면서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느낌도 있고요. 사실 그게 데이터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보님도 아실 거잖아요. 3차 토론도 뭐 같은 전략인가요? 계속. 저는 뭐 이재명 후보가 자꾸 능동적으로 이제 폭탄을 터뜨리거든요. 네. 아니 뭐 호텔 경제학 이런 거 본인이 능동적으로 폭탄 터뜨리지 않나. 근데 부정선거 이런 것도 본인이 부인하면서 폭탄을 터뜨리지 않나. 저는 가볍게 그냥 물어봤을 뿐인데 이재명 후보가 자폭을 자꾸 해버리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호텔 경제학 그리고 커피 원가 120원 네. 그리고 중국과의 어떤 대만 관계 집요하게 물고 들어졌어요. 저는 가볍게 질문했는데 본인이 자폭을 합니다. 자꾸. 그래서 예. 그 늪에 빠지신 거다. 예, 좀 의아합니다. 또 최근에는 거북섬까지. 예. 거북섬도 이것도 이렇게까지 공방이 갈 내용인가요? 아니 본인이 가가지고 능동적으로 시흥해가지고 거북이 들고 아니, 내가 이 거북섬이라는 거 옛날에 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막 시설도 유치하고 했으니까 치적을 자랑하려고 하다가 사실 거기가 지금 공실률이 뭐 70몇 %다 그러지만 실제 공실률은 90%에 달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맞이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일 저질러 놓고는 그러니까 분양하면 땡이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치적을 그냥 한번 홍보하고 나면은 나중에 관리가 안 돼도 좋다 이런 인식인 것 같은데 꾸준한 관리 그리고 꾸준한 어떤 체크가 필요하다 이런 적어도 거죠. 정치인이 시흥에 가서 유세하겠다 그랬으면은 네. 그 당에 시흥 국회의원 둘 다 거기 당 아닙니까? 그럼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거북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거 괜찮냐?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신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고만장한 것이고 본인이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본인이 달별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말이 끊어지지 않으면 이 방송용어로 막아뜨지 않으면은 계속 말만 이어가면 달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데 궤변일 뿐이죠 그냥. 그 말 속에는 그러면은 뭐 진정성은 보입니까? 구체성이나 진정성 같은 거는? 토론을 보면 그런 걸 공략하시잖아요. 저는 본인이 태연한 척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뭐 훈계하려 그러고 뭐 상대한테 극단적이라 그러면은 뭐 상대가 움찔할 줄 알고. 네네. 제가 그런 이상한 분들 많이 만나서 토론해 봤기 때문에 움찔도 안 합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분들은 그냥 피상적으로 현학적으로 하는 분들은 많이 만나봤어요. 네. 토론이 아무튼 진짜 화제입니다. 지금 1, 2차 토론회를 많은 국민들이 보고 예. 계시고 실제로 그게 어떤 유튜브나 이런 것도 소비가 잘 되고 있고요. 네.
그런데 토론에 보면 또 이제 상대 후보들은 이제 후보님한테 공격하는 포인트가 네. 아 이거 세대 시대 갈라치기 하고 비호감 일이지 않냐. 이 부분 지적 그리고 실제 그게 데이터에 지지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 이거는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은 이게 기간 피드백 동안. 효과죠. 그러니까 원래 제3지대 후보라고 하는 것은 양당의 견제를 받기 때문에 네. 예전에 안철수 의원도 그랬고 항상 비호감도 수치가 높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 비호감도 수치를 높게 나타나는 3당 후보의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 가져가지고 너 비호감도 높으니까 안 찍어야 되지 않는 것이냐.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피드백 효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의미 있는 게 아니고 최근에 이제 조사들 비호감도 조사하는 거 보면은 또 지지율 올라가면 또 없어집니다. 그게 또 보면은. 알겠습니다. 오르는 지금 지지율의 상승폭만큼이나 비호감 같은 건 있을 수 있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예. 그 이제 뭐 아까 노무현 말씀하셨습니다. 노무현 정치 최근에 담고 싶다. 예. 그다음에 노무현 정신 잊고 싶다. 현장에서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리고 부산에 가셔서도 그 명지시장 들렀고. 근데 오늘 최근에 그 천호선 예. 전 이사장 예. 이런 표현 썼습니다. 구역질 난다고. 본인이 뭐라고 그렇게 대단하다고. 본인이 노무현 대통령의 뭐 대변인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본인 뭐 노무현 정신 특허냈습니까? 저는 사실 대부분의 노무현 대통령 곁에 있던 사람들 뭐 정통들이라고 이제 정동영 미는 모임했었던 이재명 후보부터 노무현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그건을 멈추지 않았던 김민석 최고위원까지 거기다가 뭐 추미애 장관 잘 알지 않습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분들이 지금 뭐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기린 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다 오늘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 08HK 김 나중에 해경궁 김씨라고 의심받았던 그 트위터 계정 네네. 그 IP가 이재명 후보의 자택 주소랑 비슷하다는 걸 이제 경찰에서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전 그렇다면 당연히 의심받아야 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정신을 이야기한다? 의아한 거죠. 그런 그 이렇게 격한 반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단어는 이제 제가 쓴 게 아니라 천호선 전 이사장이 쓴 표현이긴 하지만 그 일각에서는 이제 후보님과 노무현 전 대통령,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뭐 추진하고 밀어붙이는 거는 후보님과 비슷할 수 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뭐 따뜻한 마음, 인간을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데 후보님은 약간 그런 것이 없는데 노무현 정신을 이용한다. 아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냉정한 분이거든요. 아, 냉정하다. 우리가 그분의 나중 행적을 보면서 따뜻한 면을 찾는 거지. 아, 예를 들어서 뭐 한미 FTA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예. 이라크 파병 문제도 그렇고요. 굉장히 강단 있게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잘 알지만 그리고 예전에 평택이나 이런 데서 시위하고 이럴 때 보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대처하셨던 분이고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자꾸 이제 민주진영에서 자신들이 투영하는 이미지만 가지고 계시길 원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또 칼로 긋듯이 이렇게 또 선명한 지점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후보님이 젊으시고 그다음에 젊은 개혁을 표방하고 또 그쪽으로 이제 정치를 구현하고 싶으시니까 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성 정치에 대해서 저항하고 이런 항의하는 걸 네. 보여주는 이런 걸 지금 강조하시는 것 같고 또 그걸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항상 그렇게 정치해왔고 네. 앞으로도 그렇게 정치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그 냉정함과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 이 있습니다. 이 표현 말고 평소에 노무현 정신 또 어떤 부분 뭐 힘들 때마다 이렇게 어떻게 했을까 이런 거 생각하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외로웠던 시기 예, 그때 그 측근들이 그에게 한 행동들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때 당대표 쫓겨나고 이럴 때 그때 저에게 와서 알랑거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태세 전환해가지고 저를 괴롭혔는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다 탄도리들 국회의원 만들어줬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 인기가 좀 떨어졌다는 수치가 나오니까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을 짓밟았는지 다 기억하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에서 상당히 비슷한 감정을 느낍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실망감이나 그런 배신감을 많이 느끼셨을까요? 국민의힘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냉정하게 지금 뭐 단일화니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거 계속 그냥 앵무새같이 얘기할 게 아니라 저한테 만약에요. 자 그냥 지금 가정적인 겁니다. 그걸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길 기대한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이 만약에 지난 한 몇 개월 동안에
제가 정말 미안할 정도로 와가지고 저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하루가 다르게 반성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뭐 했으면은요 오히려 제가 여론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 네, 저렇게까지 하는데 왜 안 움직이느냐 이런 근데 비판이. 그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뭐 안 하면 너 배신자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저거는 바보도 이런 바보가 더 있나 할 생각입니다. 배신자 말씀하셨으니까 만약에 이제 완주를 하세요. 그랬다가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 지난 대선 때 심상정 후보가 당했던 그 홍역, 치렀던 홍역 뭐 감당하실 수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심상정 후보야 거의 정의당 그 당시의 정의당은 민주당 이중대처럼 살았다라고 저는 평가하는데 그런 거와 다르게 전제 자체가 다르다. 네, 저희는 뭐 국민의힘에서 쫓겨나듯이 나온 사람들인데 네. 그걸 같이 적용하는 거는 평생 반성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태의 국민의힘 계속 유지가 될 거니까 당권 싸움은 계속 할 것이고. 네. 그러면 혼란스러운 국민의힘은 계속되나요? 어떤가요? 당대표를 하셨으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 뭐 자기 반성 없이 저렇게 가가지고 어디 갈 수 있을까 궁금하고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예, 저는 개혁신당이 어쨌든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은 네. 저는 전국의 중심이 될 것이고 대통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는 개혁신당을 통해 실현해야 될 구체적인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이준석 후보 보면요. 그런데 비판도 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비호감 문제. 이거는 근데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나요? 이번에 선거 왜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더 큰 정치인이 되고 앞으로 지금 젊으시니까 지금 가장 젊은 대선 후보시고 앞으로 창창한데 갈 길이 먼데 그런 것들도 좀 받아들이면서 수긍하고 포용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제가 그런데 여기서 항상 지적하는 게 권영국 후보도 그런 뭐 갈라치기 이런 얘기하길래 제가 그 토론회장에서 얘기했듯이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는 무조건 젊은 사람이라 그러면 아니면 약해 보이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억눌러 가지고 그 무릎을 꿇리려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니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무릎 꿇려야 돼가지고 네. 선거할 때부터 후단협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득권이 엄청나게 누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실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계속 무릎 꿇리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 가지고는 언젠가 경종을 울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제가 만약 구체적으로 뭔가 실제 혐오나 갈라치기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으면은 그걸 지적해 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누군가의 의견을 억누르기 위한 그런 이야기처럼 혐오, 갈라치기 이런 걸 공격 언어로 사용하는 것은 예전에 우리 사회에서 조금만 진보적인 아젠다 아니면 조금만 통일에 대한 다른 담론이 있으면 너 빨갱이지 이렇게 몰아붙이던 것과 비슷한 식이거든요. 저는 그런 것은 단호하게 오히려 싸워가야 되는 대상인 것이지 거기에서 예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그게 세상이 제일 쉬워요. 근데 그렇게 순치되는 순간 정치는 다시 기득권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런 생각. 근데 약간의 거리감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후보님이 생각하는 지금 말한 어떤 정치적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과 이걸 따라가는 어떤 대중, 국민들, 정서 이건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제가 순치되는 순간 네. 저는 여느 그냥 정치인처럼 되어버릴 것이고 저는 존재 가치가 사라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외롭더라도 가게 되면 결국 국민들은 따라오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제 결국 유권자들이 이제 단일화니 이런 국민의힘의 상투적인 메시지가 더 이상 안 통하는 지점이 오면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돌입하게 되면은 네. 저는 냉정한 선택을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을 능가할 수 있나요? 엎을 수 있나요? 저는 이재명 후보 측 지지자들도 그런 이재명 후보가 경고하는 뭐 단일화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면은 네. 저희 진정성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노무현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하는 정치 행태에 실망한 사람들이 상당 부분 이전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뭐 김문수 후보 측의 뭐 유권자들도 상당히 이전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일화 안 하기 때문에 후보님을 더 지지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과 후보님 지지층이 겹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변수는 지금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견고해지면 지지율은 더 오른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동탄의 기적을 뭐 이번 대선에서도 기대할 수 있나요? 전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예, 선거 그 사이즈가 다르고 예. 전국 그다음에 지역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예.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능하려면 국민들의 어떤 동력, 뭐 에너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확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저는 그게 현장에 궁금합니다. 가보면은 네. 제가 동탄 때도 느꼈지만은 그때 언론인들도 동탄 선거구에 보면은 그때 여론조사가 20%막 이렇게 나올 때니까 되겠어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계속 현장에 가서 저희가 반응을 보면 저도 선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올라온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었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또는 지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에게 왜 이준석이어야 하는지, 그다음에 이번 대선이 정말 왜 중요한지, 내란 세력은 왜 안 되고,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시원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저 이준석 지금까지 정치에 오면서 그래도 항상 결심의 시점, 결단의 시점에 있어서는 올바른 정치를 하겠다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지금 저에게 어떤 압박이 가해진다 하더라도 저는 제가 가는 길을 가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그런 나이로 찍어 누르는 문화, 덩어리로 찍어 누르는 문화 속에서 젊은 세대의 창의력이라든지 잠재력 같은 것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이것을 모두 뚫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못할 것이 없다는 인식이 퍼지게 될 것이고 그게 바로 젊은 세대가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 젊은 세대를 하면요. 이준석의 얘기만이 아닐 겁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젊은 세대 본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아들, 딸 또는 여러분의 손자, 손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번 선거에서 화끈하게 옳은 방향으로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나가는 선택을 해주시면은 대한민국이 바뀐다.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정치 이번에 한번 팍 바꿔봐야겠다. 판을 바꿔야 된다.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에 압도적인 투표로 저 이준석을 당선시켜 주시면은 계엄 이후에 이 혼탁한 정치 싹 바꿔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 방송 토론에 모두 발언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예, 예. 정말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이번 대선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